2025년 3월 20일 오전 11시 47분 산둥성 루칭 석유화학 대표이사 앞으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미국 재무부,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딱 4글자였습니다. 그 순간 공장 가동이 멈췄고 해외 계좌가 동결됐으며 거래처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걸 SDN 명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블랙리스트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순간 전 세계 은행이 거래를 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같은 시각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식은땀을 흘린 사람들은 정작 이란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의 경제 참모들이었습니다. 왜 중국이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이란은 중국에게 단순한 산유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간 5조에서 6조 원대의 에너지 할인 카드이자 20년 서진 전략의 허리뼈이자 달러 패권을 허물려던 야망의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란을 둘러싼 싸움이 중동 문제가 아닌 미중 패권 전쟁의 진짜 본게임인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물가와 일자리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이 오늘 여러분께 뜻밖의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겁니다. 팩폭 경제학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초 산둥성 칭다오 앞바다에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초대형 유조선 수십 척이 항구에 들어오지도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한 채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중국 연안에 하역되지 못한 원유 재고가 무려 8,200만 배럴. 이게 얼마냐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한 달 넘게 쓸 수 있는 기름이 바다 위에 그냥 묶여버린 겁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2015년 무렵 중국 산둥성의 중소정유사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국영 대기업들이 장악한 정제시장에서 독립 정유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티팟, 즉 차 주전자라고 불렀습니다. 크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금방 식어버리는 존재들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018년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복원하면서입니다. 이란은 원유를 팔 곳이 없어졌고 살아남으려면 어디든 팔아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란산 원유는 국제 기준가인 브렌트유, 쉽게 말해 전 세계 석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지표 가격보다 배럴당 8달러에서 10달러 싸게 팔렸습니다. 이 할인이 산둥성 티팟들에게는 산소호흡기였습니다. 숫자로 쪼개보겠습니다. 하루에만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1년이면 외서 6조 원대. 이게 매년 중국 제조업 원가 9조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을 보며 왜 이렇게 싸지? 라고 고개를 갸웃거릴 때 그 답의 일부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래가 가능했을까요? 미국 제재망이 버젓이 있는데 말입니다. 중국 세관 공식 자료에 이란산 원유 수입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란 기름이 중국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유 추적 데이터는 하루 138만 배럴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모순의 해답이 인도네시아 수입량 급증에 있습니다. 2024년 거의 없다시피 하던 인도네시아산 원유 수입이 2025년 들어 갑자기 100배 가까이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유전이 갑자기 10배 커진 게 아닙니다. 이란산 원유에 인도네시아산 라벨을 붙여 들여온 겁니다. 마치 짝퉁 명품백에 정품 태그를 달아놓은 것처럼요. 미국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 할인 원유를 빨아들이던 산둥성 대형 티팟 3곳이 연달아 SDN 명단에 올랐습니다. 은행이 등을 돌리고 보험사가 계약을 끊고 거래처들이 연락을 차단합니다. 미국은 제재의 칼날을 이란이 아닌 중국 기업의 목줄 바로 위에 갖다 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틀립니다. 이란의 적이 미국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인도가 미국 압박에 밀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40%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러시아 원유가 중국 시장으로 쏟아졌고 러시아는 이란보다 1달러에서 2달러 더 싸게 할인폭을 키웠습니다. 품질도 낮고 납포 위험도 없는 러시아산에 밀리면서 이란은 이제 제재 동지인 러시아와도 중국이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평길이 서로의 목을 조르는 냉혹한 구도입니다.
자, 에너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의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중국이 2013년부터 10년 넘게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1대1로 프로젝트, 쉽게 말하면 중국판 실크로드입니다.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유럽까지 연결되는 이 거대한 인프라망에서 이란은 나들목 역할을 합니다.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잇는 파이프라인, 이 모든 경로의 교차점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흔들리면 중국의 서쪽으로 뻗은 손이 허공을 잡게 됩니다. 2021년 중국과 이란은 25년 협력 협정을 맺으며 4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약 47억 달러. 선언은 거창했지만 실체는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협정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전략 파트너로 공식 선언했다는 의지 표명 자체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란이 친미 정권으로 교체되는 순간 이 의지 전체가 물거품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분석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미국의 군사력 배치 구조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은 중동에 막대한 군사력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쌓고 대만 주변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조용히 영향력을 고착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중동 싸움에 정신 팔린 사이 중국이 뒷마당에서 세력을 키운 겁니다. 이 구도를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의 군사력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은 대만 무기 지원을 늘리고 필리핀 군사 기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돈의 패권입니다.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조용한 거래를 하나 맺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을 사려면 무조건 달러부터 구해야 하는 구조, 즉 미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도 달러를 찍어내는 것만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구조를 깨고 싶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그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국제 금융 통신망입니다. 여기서 잘리면 해외 송금도 무역 대금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러시아가 그 꼴을 당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대안이 페트로위안입니다. 원유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 시도입니다. 페트로달러에 맞서는 페트로위안, 이 실험의 가장 안정적인 파트너가 이란이었습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강제로 배제된 이란 입장에서 위안화 결제는 생존의 문제였으니 서로의 필요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방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중은 약 2%에 불과합니다. 달러가 60%에 육박한다는 걸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매우 멉니다. 금고에 넣어두기 불안한 돈은 기축통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란이 친미 정권으로 교체되는 순간 이란산 원유는 다시 달러로 결제됩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페트로위안 실험의 가장 중요한 거점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의 지갑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2026년 2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매일 통과하는 바다의 동맥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던 날 아침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먼저 켜진 빨간불은 정유주가 아니었습니다. 수출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 LNG 수입의 30%를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 경제의 절반짜리 엔진이 꺼지는 구조입니다. 당장 기름이 떨어지거나 공장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정부와 민간 비축량을 합치면 약 200일치는 버틸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입니다. 전문가들 시뮬레이션을 보면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는 지금의 2배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2배면 어떻게 될까요? 정유, 석유화학, 철강, 하운, 항공. 한국 수출의 허리를 이루는 산업들이 동시에 원가 폭탄을 맞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호르무즈를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오면 해상 운임은 최대 80%까지 뛰고 배송 기간도 일주일 이상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중국은 2025년 내내 하루 수백만 배럴을 비축으로 돌리며 재고를 쌓았습니다.
전략 비축과 상업 재고를 합치면 약 12억 배럴, 자국 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며 제조업 원가 상승을 차단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는 동안 중국만 방화벽 뒤에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역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나리오를 더 봐야 합니다. 대부분이 놓치는 가장 파괴적인 반전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이 통해서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핵 협정을 타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직관적으로는 긴장 완화이고 유가 하락이고 좋은 신호처럼 보입니다.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는 분명 호재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제재가 풀리면 이란은 더 이상 배럴당 10달러씩 깎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유럽, 인도, 일본, 한국 정유사들과 동등하게 국제 시세로 팔면 그만입니다. 중국이 독점적으로 누려온 싸게 사는 특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로이터도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란 제재 해제가 오히려 중국 정유사들을 짓밟을 수 있다고요.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해도 풀어줘도 두 방향 모두에서 중국이 대가를 치르는 함정이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이었습니다. 값싼 에너지, 1대1로의 허리, 미국 군사력을 묶어두는 방패, 그리고 페트로달러에 맞서는 페트로위안 실험실. 트럼프는 지금 이 4기둥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표면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누가 21세기 경제 질서의 가격 결정권을 쥐느냐는 훨씬 더 긴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극적으로 핵 합의를 타결해 제재를 푼다면 중국 경제에는 오히려 더 큰 타격이 될까요? 아니면 중국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두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흥미로운 분석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 판단에 실질적인 무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호르무즈가 실제로 봉쇄됐을 때 한국 수출 기업들이 맞닥뜨리는 충격을 산업별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팩폭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